요새 뉴스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요즘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기저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회가 미쳐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요즘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즘 들어서 이상동기 범죄,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예체능은 어느새 자습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고 성인이 되면 알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둔 채 국영수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화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행복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어른,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금의 청소년들에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문화, 이를 억압한 일이 2019년도 말에 있었죠. 바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질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두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범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논쟁이 바로 사형제이죠. 그런데 사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론은 항상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형을 내려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진 않습니다. 사형이 그만큼 중대한 형이라면 그 기준을 수치화하고 구체화시켜서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워치 개발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에 맞닿아 있을 때 신호가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있었는지 한 2년이 됐나요? 어느샌가 그 스마트워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신고가 되는 마법의 스마트워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예방을 하고 싶은 것이지 정리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자의 범죄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요. 현재 사법체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범행 과정을 다룬 평가는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범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양형 기준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사법체계겠죠. 도대체 왜 범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초범, 가해자의 출신, 성장 환경, 불우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건 피해자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 8년, 인정을 한다고 무기징역, 합의를 했다고 감형, 어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이 양형 기준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에 있었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건, 근데 그렇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양형 기준에 들어가는지. 피해자들은 진짜 그런 걸 들으면 죽을 맛이죠. 수용자는 과밀되고 그러다 보니 양형 기준을 늘리고 양형 기준을 늘리는 범죄가 더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양형 기준이 그렇게 너그럽다면 교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양형도 교화도 둘 다 약하니 결국 범죄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더라도 영향력은 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양형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청원이고요. 로그인을 해서 청원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그 조그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구하자의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